5. 자식에 대한 부모의 대리만족.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르시시즘이라는 성격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라마니 박사는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는 주제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라마니 박사가 본인의 채널에서 언급하셨는데요. 박사님의 말씀을 일부 인용해서 제 생각을 더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여나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려는 분이 계실까 걱정입니다만,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 제작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게요. 나르시시스트의 성격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20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형성되죠. 이 시기는 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가 지나면 성격은 비교적 고정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1. 어린 시절의 안전한 애착 결여. 먼저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즉 역경 어린 시절 경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에는 방치, 학대, 부모의 일관성 부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가 세상과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성장하게 하죠. 예를 들게요. 전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 아이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는 출근 준비와 도시락 준비로 분주한 상태로 대답합니다. 학교를 왜 안 가? 빠지면 안 되지. 엄마도 곧 나가야 되니까 너도 얼른 준비해. 아이는 늘 분주한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가족에게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이거나 진정한 친밀함과 깊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린 시절 역경을 겪은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안정감을 얻지 못한 아이들이 나르시시즘의 씨앗을 싹 틔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2. 타고난 기질, 민감한 성향. 또 다른 요소는 기질입니다. 기질은 타고난 성격의 일부로 어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더 민감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런 아이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좌절과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은 잘 앉아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니? 란 선생님의 질문에 한 아이는 주눅이 든 채로 대답합니다.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반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죄송해요 라고 답하는 아이도 있죠. 전자의 경우에는 민감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선생님의 무심한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는 더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가 이런 아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극단적인 감정 표출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흔하죠. 반대로 온순하고 다루기 쉬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세상에서 비교적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성장합니다. 이 차이가 어린 시절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고 나르시시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3. 과잉 또는 결핍의 극단적 양육 방식. 그 다음은 과잉 또는 결핍이라는 양극단의 양육 방식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자라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온갖 선물을 사주고 여행을 보내지만 정작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주거나 공감해주지 않는 경우죠.
엄마 오늘 친구랑 다퉜어. 짜증나. 네가 좀 더 양보하면 되잖아. 안 좋은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내일 놀이공원 갈 준비나 해. 아이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과 그 일에서 느낀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나아가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뒤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슬퍼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네가 슬프면 엄마도 슬퍼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엄마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문제가 되고 이를 표현하면 안 된다고 느끼게 되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보다 타인은 믿을 수 없는 경쟁자, 적이 될 가능성도 있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흡사합니다. 4. 부모의 조건부 사랑.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네가 잘했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가 상을 받거나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관심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죠. 아이가 상을 타고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런데 다음은 더 큰 상을 타야지. 아이는 순간 기뻤지만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이는 내 존재 자체는 가치가 없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며 성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고 외적인 성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인 불안과 연결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자신감이나 권리의식을 드러내곤 하죠. 5. 자식에 대한 부모의 대리만족. 마지막으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대리만족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외적인 성공과 인정이 더욱 강조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업적에 대한 또 한 번의 찬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SNS에 아이의 성적표를 올리며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도 전교 1등. 역시 내 자식, 내 사랑. 아이는 칭찬을 받으면서도 내심 부담감을 느끼죠. 다음에도 꼭 1등해야 해.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이죠. 반복적인 성과주의와 조건부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성취에서만 찾으며 성장하게 되고 이는 나르시시즘 성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나르시시스트를 만드는 5가지 원인. 1. 어린 시절의 안전한 애착 결여. 2. 타고난 기질, 민감한 성향. 3. 과잉 또는 결핍의 극단적 양육 방식. 4. 부모의 조건부 사랑. 5. 자식에 대한 부모의 대리만족.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르시시즘이라는 성격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라마니 박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건 아니죠. 전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행성 사람들은 같은 교육을 받아 DNA에 새겨진 상태로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죠. 훌륭한 부모에게서 자란 되바라진 금쪽이, 싸움이 잦은 부모에게서 자란 인생 3, 4회차 같은 영재 금쪽이, 부모 환경을 논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참 누가 보면 헛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나르시시스트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짓들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타인의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이용할 궁리만 한다는 것은 이들은 뇌 구조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닐까요? 라마니 박사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널시시스트의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삶에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이자면 아직 어린 자신의 아이에 대한 양육 방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다 커버린 성인의 경우엔 이미 형성된 나르시시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랄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상 보통 사람이었습니다.